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4 월에 오늘 첫 주일 첫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4 월, 5 월, 6월 나머지 전공 부분 뭐 심화학습이라고 써 있지만 뭐 심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대학교 때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스케줄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그 첫 수업은 생화학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생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대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식품 영양학에서 소화를 공부했습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대 분자를 작은 분자로 바꾸는 거다. 탄수화물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다. 그다음에 지방을 소화시켜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만드는 것이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소화예요. 그 소화된 거대 분자들 단당류로 만들어졌죠. 또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졌죠. 지방산, 글리세롤로 만들어졌죠. 이걸 갖고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또는 이거 갖고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타볼리즘, 대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소화의 다음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우리가 생화학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했을 텐데 이 대학 때 생화학을 물론 아주 많이 공부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보니까 아니면 한 학기 동안 그냥 잠깐 공부하다 마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생화학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생화학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제가 강의하는 게 기본적인 저의 책무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화학을 들으시면 생화학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생화학을 우리가 연결해서 소화와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지 그다음 단계죠. 어떻게 새로운 거대 분자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질 거라고 저는 믿고요. 요즘에는 영양학과 생화학을 함께 연결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사 섭취한 화합물을 적절한 형태로 전환 이용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 뭐 이걸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그런 형태의 글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결국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고 새로운 거대 분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물상 같은 거예요. 지금은 고물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죠. 환경 자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지는 곳에 보면 그 옛날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고물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큰 그 공간에 여러 가지 그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 놓고 분해해서 파시고 또 새로 조립해서 파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이름이 보면 환경자원이라고 바꿨더라고요 다. 그 회사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환경자원 대표다." 그러면 실제 한번 가 보세요. 고물상인지 진짜 큰 회사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고물상 같은 데 가 보시면 하는 일이 어디서 들어온 물건을 가지고 분해하시더라고요. 항상 분해해서 분리해요. 쇠는 쇠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리고 그거 갖고 또 새로운 물질을 또 만드는 데 활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물상이라고 한다면 그 고물상이 하는 일이 바로 대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섭취한 화합물을 적절한 형태로 전환 이용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이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대사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합성 대사와 분해 대사가 항상 커플링 돼서 일어납니다. 분해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소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단당류, 아미노산, 그다음에 지방산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걸 분해대사라고 합니다. 즉 분해대사, 즉 그런 거대 분자에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단당류, 아미노산, 지방산을 가지고 뭐라고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해대사는 소화가 아닙니다. 소화 다음 단계예요. 이것이 바로 분해대사다. 이 분해대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ATP를 얻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새로운 거대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합성 대사가 일어납니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분해 대사와 합성 대사가 서로 짝지어서 일어난다. 제가 아까 고물상 얘기를 했죠. 고물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 쓰는 텔레비전이 들어왔어요. 이걸 그분들이 분해합니다. 필요한 부속을 분해해요. 그 부속 중에 일부는 그냥 팔아 버리겠죠. 일부는 뭐 하죠? 새로운 물질을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 부속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대사와 분해대사가 함께 일어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생화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해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즉 에너지 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말한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지만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우리가 옛날에 물리학, 공부하고 싶지도 않은 물리학에서 공부를 했었죠. 어쨌든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행 가면 우리가 꼭 가져가는 게 뭐죠? 달러죠. 그런 것처럼 세계에서 통용되는 돈이 있는 것처럼 우린 에너지가 통용되는 단위가 바로 ATP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양학에서는 에너지 형태를 칼로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칼로리, 칼로리. 근데 생화학에서는 이 에너지를 칼로리라는 표현보다는 바로 ATP라고 하는 보편적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결국 ATP라고 하는 것은 자유에너지의 보편적 유통 매체다. 북한에서도 달러를 받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전 지구 경제에서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ATP예요. ATP는 자유에너지의 보편적 유통 매체로 대사에서 활용이 됩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방출이 될 수도 있고 흡수가 될 수도 있겠죠. 우선 에너지 방출이에요. 에너지 방출은 자발적 반응으로 자유에너지는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자유에너지가 뭐냐? 그건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예, 자유에너지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공부할 때는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이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감소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에너지가 감소된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긴장이 풀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저희 회사도 지난주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예, 양복을 딱 빼입고 왔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유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근데 아마 와서 2-3 일은 아마 그 양복 입고 인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냥 양복 입어도 되지만 편하게 예, 다들 직원들 보면 근무복 입고 편하게 지내니까 편하게 지내시라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점점 자유에너지가 내려가죠. 긴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이 결혼하면은 시댁에서 산다고 그러면 며칠간은 한복 입고 다녔다 이거예요, 며느리가. 그렇지만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가 6 개고 수소가 12 개고 산소가 6 개의 물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 아까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어디서요? 탄수화물에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대 분자에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당류가 만들어졌어요. 그 단당류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화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화된 물질을 가지고 뭐라고요? 태우는 과정이 바로 대사예요. 생화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화는 여러분이 영양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영양학에서는 소화를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에서 효소를 공부하고 그 효소의 보조인자인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부한 거죠. 대사에서는 생화학에서는 뭐라고요? 그 소화돼서 나온 물질, 그 작은 분자들, 탄수화물에서는 단당류라고 그랬죠. 지방에서는 지방산과 글리세롤, 단백질에서는 아미노산. 이것이 바로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는 과정입니다. 태우면 우리는 무엇이 나오죠?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열이 계속 발생해요, 단계별로. 아직은 뭐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 에너지 발생하는 것을 우리 몸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모아둡니다. 모아둬요. 그때그때마다 모아둬요. 우리가 전기를 모아두는 배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모아둬요. 근데 모아두는 형태가 뭐라고요? ATP라는 거예요. 모아두는 형태가 ATP고 그 ATP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휴대폰을 필요할 때마다 충전하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수다 떨 수 있도록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최종 물질은 무엇이 나오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최종 물질은 무엇이 나온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마스크 쓰고 다닐 때 보면 어때요?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어때요? 마스크 안이 촉촉해지고 그 안에 물이 가득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온 거고 우리가 못 느끼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나온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은 그 안에 공기가 얼마나 탁한지를 알 수 있죠. 환기를 안 시키면. 그것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출이에요.
방출이라고 하는 거, 아까 방출은 뭐라고요?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양복 입고 신입사원이 왔는데 어때요? 이틀 3일 지나면 당연히 본인이 편한 옷 입고 캐주얼한 옷 입고 오고 회사 근무복 입게 되는 거는 뭐예요? 자발적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게 있어요. 이것이 에너지 방출이에요. 근데 에너지 흡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비자발적 반응이에요. 에너지 흡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회사가 근무 기간을 바로잡기 위해서 출근하실 때마다 정장을 입고, 그리고 여성 직원분들은 스커트를 입고 나오십시오. 남자분들은 양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는 비자발적이죠. 비자발적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에너지 흡수라고 하는 것은 비자발적 반응이에요. 결국 자유에너지는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는 거는 서로 짝지어져 있습니다. 누가 방출하면 누구는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당, 소화돼서 나온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는 산소를 이용해서 산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그랬어요.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그냥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ATP라는 수단을 통해서 흡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흡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TP의 구조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AT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썼던 말이죠. ATP라고 하는 것을 원래 풀어서 쓰면 뭐라고요? 아데노신 3인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오탄당, 리보즈와 염기, 아데닌이 결합된 것을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ATP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퓨린 염기인 아데닌, 그다음에 오탄당의 리보스, 그다음에 인산이 3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ATP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데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뭐 할 때 배웠죠? 맛의 상승이라는 거 하는 걸 할 때 배웠죠. 아데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염기? 퓨린 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맛난 맛을 내는 물질은 제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아미노산. 또 무엇이 있다? 염기. 아미노산과 염기만 맛난 맛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다 요즘은 조금 더 더하면 호박산도 맛난 맛을 낸다고 얘기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맛난 맛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염기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중에 맛난 맛을 내는 바로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이 맛난 맛을 내는 거예요. 염기 중에서 맛난 맛을 내는 애는 바로 피리미딘 염기도 내지만 퓨린 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퓨린 염기의 물질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누가 있죠? 아데닌, 구아닌. 이것이 바로 퓨린 염기를 말하는 거예요. 퓨린 염기라고 하는 것이 맛난 맛을 내기 때문에 퓨린 염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 몸의 질병,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질병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통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프라이드 치킨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닭에는 무엇이 많아요? 퓨린 염기가 많아요. 닭에는 퓨린 염기가 많은데 그거를 또 기름에 튀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하루에 1마리씩 치킨을 먹자라고 편의점에 써 있죠. 지네 물건 많이 팔으려고. 어쨌든 일주일에 1마리 이상의 치킨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무엇이 많아져요? 퓨린 염기가 많이 들어오겠죠. 이것이 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요산이라고 배웠죠. 이 요산이 많아지니까 바로 청소년들이 무슨 질병에 걸린다? 통풍에 걸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아데닌 말하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아데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퓨린 염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리보즈가 있고요. 오탄당이 있죠. 이것이 결합된 물질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물론 아데닌이 아니고 무엇이 붙을 수도 있죠? 구아닌이 붙어도 되겠죠. 구아닌이 붙으면 뭐가 돼요? GTP가 되는 거죠. GDP가 되는 거죠. GM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는 지금 ATP가 나와 있으니까 ATP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에너지가 방출되면 우리는 에너지를 바로 흡수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물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ATP고, ATP는 어디에 에너지를 모아둔다?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에 에너지를 모아둡니다. 바로 인산과 인산 사이에 에너지를 모아두게 되고요. 그 에너지를 모아뒀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공부할 때, 운동할 때, 노래 부를 때, 이럴 때 바로 뭐라고요? 그 인을 떼어냅니다. 인을 떼어내면서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ATP는 2군데에서 에너지를 모아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이 처음에 끊어져서 에너지가 하나 나오게 되면 어떤 물질이 된다? 아데노신 2인산이 되는 거죠. 그 아데노신 2인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 무엇이 된다? AMP가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AMP라고 하는 거, 아데노신 1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고 남은 뭐라고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AMP가 있어요. AMP에 우리가 에너지가 방출돼서 에너지가 흡수되면 무엇이 된다? ADP. ADP에 또 에너지가 방출돼서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흡수가 되면 무엇이 된다? ATP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ATP는 여러분 보조 배터리의 충전량이 100%, ADP는 50%, AMP는 방전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흡수, 방출 이것이 항상 우리 몸은 커플링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대사 과정인 전자전달기에서 자유에너지가 방출되면 이것은 결국 ATP 합성에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NADH라는 물질이 생뚱맞게 나왔어요. 지금 뭐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NADH라고 하는 것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NADH라고 하는 것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전달 물질이고 얘가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코엔자임 Q가 있고 시토크롬 C가 있고 시토크롬 A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최종 전달 물질은 뭐라고요? 최종 만들어지는 물질은 항상 산소와 물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 레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 에너지 레벨이 점점 떨어지면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된다?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우리는 뭐라고? 항상 흡수하는 물질을 가지고 그 흡수하는 물질이 뭐라고? AMP. AMP가 ADP가 되고 ADP가 ATP가 되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여러분이 뭐 델타지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아실 필요도 없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이 항상 에너지의 방출과 흡수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여러분 시소 타보면 알아요. 시소. 여러분들 그런 걸 타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놀이터에 시소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흡수와 방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짝지어져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분해대사부터 조금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 번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생화학 관련해서 여러분 선배들의 경우를 들어보면 나중에 이 생화학 하나의 파트를 끝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다 됐다라고 여러분 선배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이제 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예. 분해대사예요. 분해 과정을 통해서 분해 과정의 기질, 사용되는 물질은 뭐예요? 소화돼서 나온 작은 분자들이에요. 소화돼서 나온 작은 분자들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포도당. 뭐 과당 하셔도 되고요. 갈락토즈 하셔도 되고. 또 무엇이 있다고요? 아미노산.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고요? 지방산, 글리세롤. 지방이 가수분해라는 소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바로 만들어졌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분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분해 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최종으로 무엇을 만든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뜨끈뜨끈해요. 막. 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통해서 산소를 찾아서 갑니다. 그 뜨거워진 전자가 막 달구어진 전자가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산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산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뭐라고요? ATP가 만들어집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소화를 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이 만들어졌어요. 포도당을 가지고 분해대사를 진행합니다. 그 분해대사가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무슨 과정? 해당 과정이라고 대학교 때 들어봤을 거예요. 이 포도당을 가지고 해당 과정을 진행하고 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자가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산소로 끝까지 찾아갑니다. 산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무엇이다?
ATP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ATP를 만들어지게 되고 이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목적 ATP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목적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간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간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ATP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중간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간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분해대사에는 무엇이 있나? 해당 과정이 있어요. 분해대사의 대표적인 과정은 바로 여러분이 생화학을 배웠다면 꼭 진도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과정이에요.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대사에 사용되는 거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당류, 즉 포도당의 대사 과정을 우리는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소가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유일한 대사 반응이죠. 그리고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말한 세포질에서 진행이 됩니다. 산소가 없이도 진행이 됩니다. 이런 말이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겠죠.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세포 내 세포 소기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 해당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물질, 포도당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최종 물질은 뭐라고 배웠죠? 피루부산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해당 과정을 시작할 때 포도당은 탄소가 몇 개? 6개입니다. 피루부산은 탄소가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은 이 2개가 만들어지겠죠. 탄소가 6개의 물질이 들어가서 탄소가 3개의 물질 2개가 만들어집니다. 최종 물질이 뭐라 그랬죠? 피루부산.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구연산 회로. 여러분이 TCA 회로라고 여러 번 많이 들어봤죠. 구연산 회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트루산 회로, TCA 회로라고 우리가 불리고요.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해당 과정은 세포질, 구연산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증이 생기겠죠? 아까 해당 과정은 세포질이고 구연산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지? 분명히 세포 내 소기관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세포질에서 일어났고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면 미토콘드리아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넘어갔지?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겠구나.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공부를 하실 때 이 챕터에서 핵심이 뭐다? 시험에 나올 건 뭐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미리 알고 가야 공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만 외우게 된다 이거예요. 어디 여행지 갈 때도 여러분 어때요? 거기 가서 반드시 뭘 봐야 되겠다. 그걸 목적을 정하고 가야 여행이 재밌다 이거죠. 예. 제가 전에 삼척을 여행했는데 그냥 갑자기 들리게 됐어요, 중간에. 갔더니 바다 앞에 무슨 이상한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가서 그냥 저도 가서 보고 사진 찍었어요. 보니까 거기 촛대바위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이 촛대바위가 그 삼척 바닷가에서 가장 유명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간 거죠.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아니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이 1장 대사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2장 해당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그거를 미리 말씀드릴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구연산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해당 과정의 최종 상분이 피루부산인데 어떻게 통과했을까? 궁금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구연산 회로예요. 그래서 시트루산 회로, TCA 회로예요. 구연산 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연산이니까 영어 명칭이 시트루산이니까 어디에 많아요? 귤에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연산은 귤이나 오렌지에 많이 들어있는 유기산이에요. 아, 시트루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시트루산 회로겠지. 그래서 시트루산 회로는 말씀인 것처럼 탄소가 6개예요. 그죠? 탄소가 6개. 그럼 여러분이 궁금증이 생겨. 이상하다. 아까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탄소가 3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탄소가 6개가 됐지? 그 이유가 뭘까? 1번 마술, 2번 뭐가 거기 있을 거야. 출제자는 물어보고 싶겠구나. 아, 물어보고 싶겠어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중에 공부할 때 보면 해당 과정 그 단계만 외우는 분이 있어요. 해당 과정, 포도당 6인산, 과당 6인산, 과당 162인산. 그죠? 예.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1인산, 글리사릴 3인산. 예. 그것만 외워. 그런 거 시험에 안 낸다니까요. 그걸 안 내고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아니 어떻게 해서 해당 과정은 세포 재질을 하는데 구연산에는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넘어갔지?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저 사람이 해당 과정의 최종 상분이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연결이 되는데 시트루산은 탄소가 6개인데 어떻게 그게 되지? 이런 걸 여러분이 집중해서 앞으로 수업할 때 봐야 된다 이거죠. 어쨌든 구연산 회로라는 걸 통해서 바로 시트루산에서도 시작이 돼요. 이 회로를 통해서 우리는 ATP도 만들어내고요. 또 중요한 건 이 회로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전달 물질을 만들어내요. 바로 뜨끈뜨끈한 후라이팬을 만들어내요. 뜨끈뜨끈하게 후라이팬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군만두를 구워 먹을 수 있죠. 뜨끈뜨끈한 후라이팬이 바로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예요.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를 이동시켜줘요. 그 이동 수단이 뭐라고요? NADH와 FADH2예요. NADH는 여러분이 비타민 할 때 배웠죠. NA의 N자는 바로 비타민 할 때 니아신. 그죠? 그래서 비타민 B3라고 하는 것이 NADH 만들 때 필요하구나. FADH2는 뭐라고요? F는 바로 리보플라빈. 비타민 B2. 비타민 B2가 리보플라빈, FADH2 만들 때 필요하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연산 회로를 통해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전달 물질 NADH, FADH2 만들게 되고 ATP도 만들게 돼요. 그러면 구연산 회로가 끝났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전자전달계예요. 전자전달. 지금 단계별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배우겠지만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큰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냐면 미국을 여행 간다고 했을 때 미국을 잘 아는 분은 미국 지도를 봐요. 그래서 LA가 캘리포니아에 있고 서쪽에 있고 뉴욕이 맨하탄 동쪽에 있고 뭐 텍사스는 남쪽에 있고 이런 전체적인 걸 보고 미국 여행을 가는 사람은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LA 가고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꼭 질문하더라고요. LA는 어디에 있냐고. 미국에. 이러면 공부가 꽝인 거예요. 전체적인 걸 한번 보시고 세부적인 걸 봐야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구연산 회로를 거쳤어요. 구연산 회로에서 제가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전달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NADH와 FADH2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 뜨거워진 후라이팬의 목적은 뭐예요? 후라이팬을 뜨겁게 만든 이유는 군만두를 구우려고 그래요.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ATP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뜨거워진 후라이팬을 들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뜨거워진 후라이팬이 식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거기다 군만두를 해서 구워 먹어야 돼.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전자전달기예요. 그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전달해 주는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빨리빨리 지나가게. 그 높은 에너지가 빨리빨리 전달돼서 누구한테로 가게? 산소로 가게. 그래서 산소를 찾아서 매우 빠른 속도로 가요. 그래서 무엇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방을 잠깐 한번 세부적인 건 아직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잠깐 한 번만 큰 그림만 한번 볼게요. 분해대사,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거는 우리가 분해대사가 아니에요. 그건 소화예요. 소화. 영양에서 공부한 소화. 탄수화물이 소화됐어.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포도당이 만들어졌어.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는 분해대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분해대사가 뭐라고요?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은 어디서 진행이 된다? 세포질에서 진행이 돼요.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진행이 되고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라고요? 피루부산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구연산 회로예요. 갑자기 구연산 회로는 시트루산에부터 시작이 된대요. 아까는 피루부산이 해당 과정인데 그 중간 과정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하지만 항상 그 중간 단계를 시험에 냅니다. 어쨌든 시트루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구연산회로 시트루산회로 TCA 사이클을 거치게 돼요. 어디서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세포 내 소기관의 이름 자체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과거 시험 문제를 보면 세포 내 소기관을 잘 물어봅니다. 어디서 일어나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구연산 회로가 진행이 됩니다. 그 시트르산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ATP도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전달 물질이다.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전달 물질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제가 NADH와 FADH2예요. 그리고 NADH, N은 바로 비타민 B3, FADH, F는 리보플라빈, 비타민 B2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NADH와 FADH라고 하는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가 만들어졌어요. 이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를 가지고 우리는 빨리 고속도로를 통해서 빨리 이동시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식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자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전자전달 시스템이라는 고속도로가 찾아가는 최종 목적지는 뭐다? 산소예요. 그 산소로 빨리빨리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내놓게 돼요. 그 에너지를 내놔서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바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뭐라고요? ATP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면 해당 과정은 탄수화물에서만 일어나요. 즉 포도당에서만 일어나요. 과당에서만 일어나요. 갈락토제에서만 일어나요. 즉 단당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해당 과정의 특징이에요. 구연산 회로는 전자전달계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뭐라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군, 세 영양소에서 모두 일어나요. 구연산 회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지방산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아미노산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해당은 무엇에만 일어난다? 말 그대로 해당, 당이니까 단당류에서만 일어나요. 아미노산, 지방산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구연산 회로는 단당류, 지방산, 아미노산 모두 다 구연산 회로를 거쳐요. 따라서 모두 다 구연산 회로를 거치니까 모두 다 전자전달계를 거치겠고 모두 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겠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트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펜토즈 인산경로래요. 펜토즈 인산경로, 5탄당 인산경로라고 하죠. 기출풀이를 보면 시험 문제에 2번이나 나왔었고 앞으로도 한 2번 정도 더 나와야 되죠. 5탄당 인산경로는 그럼 뭐예요? 갑자기 5탄당 인산경로. 5탄당 인산경로는 큰 그림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5탄당 인산경로의 목적은 ATP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아닌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5탄당 인산경로, 펜토즈 인산경로는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5탄당 인산경로의 목적은 NADPH라는 환원 물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5탄당 인산경로의 목적은 뭐라고요? NADPH라는 환원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NADH가 아니에요. NADPH라는 환원제를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산화제의 역할은 뭐다? 작게 만드는 거다. 환원제 역할은 뭐라고요? 크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너는 나의 환원제야.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너랑 있으면 내가 커지는 것 같아.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나를 막 추여주고 내가 뭐 되는 것 같아. 고마워. 너는 나의 환원제야. 나는 너 앞에만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 뭐라고요? 너는 나의 산화제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NADPH는 뭐라고요? 작은 분자를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NADPH 역할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대사에서는 작은 분자 갖고 큰 분자 만드는 것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작은 거 갖고 큰 거를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나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제가 이랬더니 어떤 학생이 레고에서는 필요가 없대.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다 접착제가 필요하고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나사가 필요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NADPH예요. NADPH는 바로 환원제 역할,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NADPH를 생산하는 역할이 바로 5탄당 인산경로, 펜토즈 인산경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5탄당 인산경로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제가 아까 해당 과정을 할 때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이렇게 단당류가 해당 과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5탄당은 어떻게 해요? 리보즈와 자일로즈는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머뭇거리겠죠. 왜요? 해당 과정은 분명히 제가 6탄당,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음식에는 5탄당이 없어요? 많죠. 여러분이 당장 자일리톨 껌을 씹어봐요. 자일로즈죠. 자일로즈는 5탄당이거든요. 그거 어떡하지? 리보즈도 식품에 많아요.
리보즈도 5탄당인데 그러면 그거는 먹어서 어떡하지? 분해돼서 어떡하지? 바로 5탄당 인상경로가 그 5탄당의 대사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펜토스 인상경로가 5탄당 인상경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누구요? 5탄당을. 바로 해당 과정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요? 환원제 NADPH를 만들어요. 두 번째, 우리 음식물에서 섭취한 5탄당을 해당 과정으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5탄당 인상경로예요. 그러면 5탄당 인상경로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세포의 소기관 어디? 바로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5탄당 인상경로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환원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철저히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대 분자를 만드는 것은 주로 어느 세포의 소기관에서 진행되냐면 세포질에서 진행이 돼요. 주로. 작은 분자를 만드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진행이 돼요. 물론 요즘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방마다 역할을 나누지 않지만 재벌들 갈수록 어때요? 방이 많잖아요. 공부방, 노래방, 당구방,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칵테일방,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놔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물론 주방이 따로 있지만 가끔 주방에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그 구역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질에서는 뭐라고요? 거대 분자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해요. 주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는 뭐하죠? 작은 분자로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해요. 분해되는 역할을 주로 해요. 따라서 NADPH는 거대 분자 만드는 데 있어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따라서 거대 분자를 만드는 기관이 어디? 세포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탄당 인상경로는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앞으로 이거에 관한 내용은 오늘 1장이니까 2장, 3장 할 때 여러분이 많이 듣고 그죠? 보다 보면 여러분 남자친구 얼굴보다 더 친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보게 되면 분해대사라고 나와 있죠. 보면 분해대사 소화관 내부, 그다음에 각 조직의 세포 내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화관 내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양에서 말하는 소화예요. 소화. 각 조직의 세포 내부라고 나와 있는 그 밑에 두 번째에 있는 화살표가 말씀인 것처럼 뭐라고요? 바로 생화학에서 공부하는 대사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윤곽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탄수화물부터 시작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에요. 3대 영양소입니다. 한번 보시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면 소화 과정을 거쳐요. 소화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무엇이 나올까요? 단당류가 나오죠. 물론 그 중간에 이당류 뭐 이렇게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분, 설탕, 락토우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화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물질은 뭐라고요? 단당류예요. 주로 포도당이 나오겠죠. 하지만 포도당만 나오는 건 아니죠. 과당도 나오고 갈락토우즈 나오고 단당류가 이 과정이 바로 소화예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소화되면 아미노산 가스분해 효소에 의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 가스분해 효소가 작용하니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지방은 리파제에 의해서 가스분해되니까 무엇이 만들어져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영양에서 공부한 소화예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대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먼저 단당류예요. 과당도 되고 갈락토즈도 되지만 주로 포도당이니까 포도당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포도당이에요. 세포의 소기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세포질. 세포질에 있어요. 세포질에서 해당 작용을 진행합니다.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 걸 진행하게 되고 포도당의 탄소 숫자는 6개입니다.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세포질에서 해당 작용이 진행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피루부산이 만들어집니다.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탄소가 3개 있는 물질이죠. 탄소가 3개 있는 물질이고 케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촌지간인 아미노산 누가 있다고 그랬죠? 알라닌과 사촌지간이에요. 피루부산과 알라닌은 사촌지간입니다. 이런 거 꼭 알아야 됩니다. 3탄소 케토산 누구라고요? 피루부산. 4탄소 케토산 누구요? 옥살로 아세트산. 아직 안 배웠지만. 5탄소 케토산 누구요? 알파 케토 그루타레이트.
이 3탄소 케토산, 4탄소 케토산, 5탄소 케토산은 각각의 사촌인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대학교 때 안 배웠으면 지금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수백 번 나오지만 피루부산의 사촌으로 성공한 아미노산 누구요? 알라닌이요.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성공한 아미노산 누구요? 아스파르트산이요. 알파케토그루타로산, 5탄소 케토산으로 성공한 아미노산 누구요? 글루탐산. 3탄소 케토산, 4탄소 케토산, 5탄소 케토산은 각각 성공한 아미노산과 사촌지간이에요. 피루부산은 그래서 뭐라고요? 알라닌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사촌 만나면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지갑이 없어. 그죠? 돈 한 푼 없어. 근데 차를 타야 돼. 그때 사촌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아미노산과 이런 케토산은 서로 사촌지간인 관계가 있어요. 피루부산, 3탄소 케토산, 사촌지간 알라닌, 4탄소 케토산, 옥살로 아세트산의 사촌지간 누구요? 아스파르트산. 5탄소 케토산, 알파케토그루산의 사촌지간 누구요? 글루탐산. 수천 번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왜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어쨌든 3탄소 케토산인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어요. 거기까지가 해당 작업의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이고 이것은 바로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요. 탄소가 3개라고 그랬어요. 산소가 없는 조건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만들어지게 된다? 젖산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조건이 지속이 되면 젖산이 만들어져요. 산소가 있는 조건으로 변경이 되면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져요. 피루부산은 여기서 운명적인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계속 있을래? 젖산으로 변합니다.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산소가 있는 조건으로 변할래? 그러면 아세틸코에가 됩니다. 그런데요, 피루부산은요, 거기 피가 있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 막을 가로지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피루부산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포질이라고 그랬죠?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막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시면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피루부산은 뭐라고요? 피를 흘리면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외우라고요. 피를 흘리면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세틸코에는요, 아프기 때문에 통과가 안 돼요. 아주 중요하죠. 아세틸코에는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통과하지 못해요. 뇌물을 줘도 통과하지 못해요. 트럼프도 통과 못 시켜요. 그래서 아세틸코에는 아프기 때문에 통과가 안 돼요. 피루부산은 뭐라고요? 통과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세틸코에 보고 통과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피루부산 보고 미안하지만 피를 흘리면서 통과하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피루부산은 피를 흘리면서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아세틸코에로 전환돼요. 왜냐하면 아세틸코에는 통과를 못하니까. 자기가 대신 피를 흘리면서 통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루부산은 피를 흘리고 자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서 아세틸코에로 전환이 돼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소화돼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아미노산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미노산이에요. 이름에 나와 있어요. 아미노산. 이름이 아미노산이에요. 이것이 아미노산이라 이거예요. 아미노 카르복실산. 원래 풀 네임은 뭐예요? 아미노 카르복실산. 근데 그냥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R그룹에 따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아미노 그룹이에요. 아미노 그룹이에요. 아미노 그룹은 대사 과정에 쓸모가 없어요. 예, 이 암모니아가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사 과정에 무엇만 필요해요? 탄소 골격만 필요해요,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 아미노 그룹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은 무슨 회로를 만들었어요? 요소 회로를 만들었어. 요소 회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LA 갈비를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갈비찜 좋아하지만
뼈를 먹는 분은 없잖아요. 이 뼈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 그룹이에요. 뼈가. 그래서 우리 몸은 무엇을 만들었다? 요소 회로를 만든 거예요. 이 뼈를 모아서 버리는 회로를 만든 거예요. 그 회로가 바로 여러분 간에 있는 무슨 회로? 요소 회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 그룹을 떼어내서 요소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냥 버리지 왜 요소로 만들어요? 왜? 그냥 버리지? 왜요? 암모니아는 몸에 유독하거든요. 아미노 그룹을 가지고 있는 암모니아, 즉 아미노산을 이루고 있는 NH3, 이것은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여러분 아시죠? 몸에 유해해요. 몸에 유해하니까 뭐라고요? 요소로 바꿔서 버리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그냥 하천에 버리면 어떻게 되죠? 환경오염이 되죠. 그 폐기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화 시설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정화 시설이 바로 요소 회로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간에 우리는 요소 회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요소 회로를 갖고 우리는 뭐라고요? 요소로 바꾸는 거예요. 암모니아를. 그러면 요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노산에서 아미노 그룹은 떼어냈으니까 탄소 골격만 있죠. 그 탄소 골격을 무엇으로 바꾼다? 아세틸코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 아세틸코에로 바꾸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 주님께 감사해야 되죠. 예, 부처님께 감사해야 되죠. 왜요?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이 아세틸코에로 전환이 잘 되는 애가 주로 격가지 아미노산이에요. 격가지 아미노산이 주로 아세틸코에로 전환이 잘 돼요. 어쨌든 아세틸코에로 전환이 돼요. 아세틸코에로 전환이 되면서 그 아세틸코에가 어때요? 아까 피루브산에서 아세틸코에로 전환됐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탄수화물, 단백질 다 공통의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공통의 물질이 뭐라고요? 아세틸코에이죠.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질문이 나옵니다. 탄수화물의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최종 물질이 뭐냐? 그럼 뭐예요? 피루브산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3대 영양소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공통의 물질을 써라. 뭐죠? 아세틸코에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 세 가지 영양 성분에서 얻게 된 공통의 물질이 바로 아세틸코에입니다. 지질이에요. 지질이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죠.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 소화 과정을 거쳐요. 중성지방의 소화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이용했죠? 예, 유화작용을 거쳐야 되잖아요. 기억나요? 콜레시스테르퀴닌, 세크레틴. 유화작용을 거쳐서 우리는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리파제가 닿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유화작용을 거쳐야 됩니다. 콜레시스테르퀴닌, CCK라고 그랬죠. 세크레틴.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유화작용을 거쳐서 리파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지질의 소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바로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에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에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타산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베타산화와 산패한 무엇이 다르냐고. 전혀 달라요, 전혀. 산패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식품학에서 배운 산패는, 지방산의 산패는 무엇을 만들어요? 알데하이드를 만들어요. 알데하이드를 만들어서 안 좋은 냄새를 내보내요. 그리고 얘는 지방산의 산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소에 의해서 지방산의 체인 결합이 끊어지면서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방산의 산패예요. 지방산 산패 최종 결과물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말론알데하이드예요.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안 좋은 냄새를 우리한테 줘요. 베타산화는 전혀 달라요. 지방산의 산패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지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져요. 물론 말론알데하이드가 많이 만들어지지만, 그리고 안 좋은 냄새를 내는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지만, 지방산의 베타산화는 달라요. 지방산의 베타산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규칙적으로, 아직 안 배웠지만 탄소 3번 위치가 잘라져요. 그래서 베타예요. 알파가 2번, 베타가 1번이거든요. 그래서 3번 위치가 잘라져요. 지방산 긴 탄화수 체인이 있잖아요. 거기서 3번 위치가 잘라져요.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져요. 결국 지방도 소화 과정을 거쳐서 지방산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대사 과정을 거치면 바로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대 영양소 성분의 대사 과정의 공통의 산물이 뭐라고요? 아세틸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코이라고 하는 공통의 물질이 만들어져요. 글리세롤이 또 써 있어요. 글리세롤도 아세틸코이를 만든대요. 이 글리세롤 관련해서 여러분 가열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무엇이 나오죠? 아크릴레인이 나오죠? 예. 글리세롤 가열 과정에서 아크릴레인이라는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우리 위생학에서 제가 여러 번 목넘어 외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레인이라는 유해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글리세롤이 지금 대사 과정에서 아세틸코인을 만든대요. 아까 제가 아크릴레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산패를 말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사 과정이에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글리세롤 3인산이 되고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1인산이 되고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1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글리사알데히드 3인산이 되고 글리사알데히드 3인산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되고요. 피루부산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한 다음에 아세틸코에로 탈카르복실화 반응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 보니까 글리세롤도 과정을 거쳐 무엇이 만들어지게 된다?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영양소분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다? 아세틸코에예요. 아세틸코에는 탄소 숫자가 몇 개일까요? 2개예요. 아세틸코에는 탄소 숫자가 2개예요. 아까 피루부산은 탄소 숫자가 몇 개? 3개예요. 제가 항상 구조는 외우지 말고 탄소 숫자는 외우더라. 외울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냥 탄소 숫자만 외워두는 게 정말 편해요. 공부하실 때. 아세틸코에는 탄소 숫자가 2개입니다. 이 아세틸코에가 드디어 구연산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세틸코에가 구연산해로 들어갈 때 TCA 사이클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짝이 필요합니다. 그 짝이 누굴까요? 옥살로 아세트산입니다. 옥살로 아세트산. 아세틸코에는 혼자서 구연산해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대찌개 집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혼자서 부대찌개 먹기가 쉽지 않죠? 물론 1인분 파는 집은 있더라고요, 요즘엔 가끔. 아니면 1,000원을 더 받더라고요. 네. 어쨌든 부대찌개 집처럼 과거의 부대찌개 집처럼 1인분을 팔지 않는 것처럼 아세틸코에는 혼자서 구연산해로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짝이 누구다? 옥살로 아세트산이에요. 제가 옥살로 아세트산은 아까 뭐라 그랬죠? 4탄소 케토산이라고 그랬어요. 3탄소 케토산은 누구요? 피루부산. 4탄소 케토산은 옥살로 아세트산. 얘 사촌지간인 아미노산 누구라 그랬죠? 아스파르트산. 어쨌든 옥살로 아세트산은 탄소가 4개인 케토산이에요. 옥살로 아세트산이 바로 아세틸코에와 서로 커플링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너 지금 그죠? 옥살로 아세트산과 아세틸코의 관계다. 이것은 아주 서로 짝을 이루는 좋은 관계라 이거죠. 아세틸코에는 탄소 숫자가 몇 개? 2개. 옥살로 아세트산은 4개. 따라서 2개와 4개가 더해지니까 고등수학이 나오죠. 몇이 돼요? 6이 되죠. 그 탄소가 6개의 물질이 그 유명한 뭐라고요? 시트르산이에요. 그래서 아세틸코에와 옥살로 아세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시트르산이고 시트르산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구연산해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 환자들이 중국집 가서 먹고 나서 오렌지 절대 먹지 말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국 음식엔 무엇이 많아요? 지방 함량이 많죠. 거기다가 오렌지를 먹어. 오렌지를 먹으면 뭐예요? 구연산 덩어리예요. 시트르산 덩어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그 에너지 세계의 3대 영양소가 분해해서 나온 물질 시트르산이 오렌지에 그냥 있기 때문에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엄청나게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말하면 또 여러분 귤을 안 먹겠네. 가끔씩은 드세요. 예. 근데 귤을 막 박스째 드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구연산이 만들어져요. 구연산 이름이 뭐라고요? 시트르산. 시트르산은 어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트르산은 시트를 옮겨서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지금 시트르산, 구연산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죠. 왜요? 아세틸코인은 아까 피루부산이 대신 통과시켜 줬죠. 아세틸코인은 다른 애들이 다 미리 통과시켜 줘서 지금 어디에 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옥살로 아세트산과 만나서 무엇이 된 거죠? 시트르산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 그리고 근데 어쨌든 너무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트르산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트를 옮겨서 미토콘드리아 길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시트르산은 피르부산은 뭐라고요?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요. 아세틸코에는 뭐라고요? 아파서 못 들어오고 못 나가요. 시트르산은 시트를 옮겨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사탄소 케토산은 누구요? 옥사로 아세트산은이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옥사로 아세트산은 옥살이를 하기 때문에 못 나가요. 옥살로 아세트산은 옥살이를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어야 되고 세포질에 있으면 세포질에 있어야 돼요. 못 옮겨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아세틸코에는 영원히 자기 위치에서 이사를 못 가요? 옥살로 아세트산은 영원히 자기 위치에서 이사 갈 수가 없나요? 공산주의도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럼 제가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느끼죠? 그걸 시험에 내겠구나. 이사 갈 수 있는 거. 누구를 통해서 이사 갈 수 있을까요? 아세틸코에와 옥사로 아세트산은 누구를 통해서? 시트르산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봐요. 아세틸코에 혼자 이동 못 해요. 옥사로 아세트산은 혼자 이동 못 해요. 둘이 결합해요. 둘이 합심해요. 만들어진 물질이 뭐예요? 시트르산. 그러면 시트르산을 만들어서 뭐라고요? 시트르산아 네가 이동해. 만약에 세포질에 있었다면 네가 이동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시트르산이 이동한 다음에 시트르산이 분해되면 되죠. 무슨 얘기 이해가 돼요? 분해되면 되지. 분해되면 되잖아요. 아, 시트르산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시트르산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아세틸코에와 옥살로아세트산이 이동 못할 때 둘이서 우리 둘이는 이동할 수가 없어. 질질 짧게 아니라 뭐라고요? 둘이 결합해서 무엇이 되는 거죠? 시트르산이 된 다음에 이동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이 뭐라고요? 나는 한국 국적 취득이 안 돼라고 울지만 있지 말고 뭐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그다음 말 이상하네 그럼. 예, 하여튼 갈라지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연산해로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나요? 예. 그래서 구연산해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연산해로를 거쳐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인지는 우리가 아직 알 필요가 없어요. 이 구연산해로를 거쳐서 우리가 일부 ATP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주된 역할은 뭐라고요?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전달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전달 물질이 바로 뜨거워진 후라이팬이 뭐라고요? NADH와 FADH2예요. 이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전달 물질이 만들어져. 이 전자전달 물질이 만들어서 마신 것처럼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요.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마시는 것이 여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여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전달 시스템을 거치게 돼요. 누가요? 전자전달 물질이. NADH와 FADH2가 뭐라고요? 전자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꼭 이렇게 씁니다. 전자전달 물질의 환원형을 쓰시오 이랬어요. 환원형을 쓰라고. 환원형은 제가 뭐라 했어요? 작은 것을 하세요? 큰 것을 하세요? 큰 거. 그래서 전자전달 물질의 환원형을 쓰라면 NADH를 쓰시면 돼요. 전자전달 물질의 산화형을 쓰라고 그러면 뭘 쓰죠? NAD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항상 꼭 제 말 꼭 기억하세요. 환원형은 큰 거예요. 산화형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전달 물질의 환원형을 이렇게 꼭 물어봐요, 출제자가. 예를 들어서 TCA 사이클에서 뭐 이런 거 쓰고 그 전자전달 물질의 환원형을 쓰세요. 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뭘 써야 된다? NADH. 산화형을 쓰라고 하면 NAD.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H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여러분 점수를 주고 다른 걸 쓰면 빵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전자전달 물질, 이 전자전달 시스템을 거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산소를 찾아가요. 산소. 끝까지 산소를 가는 거예요. 이 전자전달기의 최종 도착지는 뭐다? 산소예요. 그래서 O2를 만나요. O2를 만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만드냐?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산소를 만나고 나서 감격의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 선물을 내놔요.
오랜만에 자기 고향 갔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만든다?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할 앞으로 내용이에요. 오늘 이거를 이해를 다 했다. 그럼 여러분은 생화학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런 분은 없죠. 네. 다 이해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생합성 대사는 뭐냐 이거죠. 생합성 대사는. 분해 대사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분해 대사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중간 물질들이. 아까 제가 해당 과정이라고 그랬죠. 해당 과정이 아직 안 배웠지만 굉장히 단계를 계속 거치잖아요. 그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뭐라고요?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 과정을 계속 거쳐서 아세틸코일로 최종적으로 가고 ATP를 만들어도 되겠지만 중간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그래요.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전자전달계까지 가도 되고 아니면 뭐라고요? 요거 갖고 ATP 만드는데 쓰지 말고 다른 물질 만드는데 써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인 것처럼 기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오탄다 인산 경로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된다? NADPH를 만든다라고 그랬죠. 이 환원제를 가지고 즉 기질과 기질을 붙여요. 접착제로. 그래서 거대 분자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접착제와 접착제를 통해서 기질과 기질을 갖다 붙일 때 어때요? 서로 눌러줘야 되잖아요. 접착제 역할을 누가 한다? NADPH. 그 우리가 눌러줘야 붙잖아요. 제가 이랬더니 어떤 학생이 순간 접착제는 필요 없다는데 몰라. 저는 옛날 접착제를 써요. 이렇게 갖다 붙여. 눌러줘야 돼. 그때 ATP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단백질, 핵산, 지방, 탄수화물을 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엄청나게 많이 배우지만 지방을 가지고 소화시켜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만들었어요. 지방산을 베타산화시켜서 아세틸코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사 과정에 이제 막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주인이 너무 식사를 많이 해. 너무 많이 먹어. 그리고 운동도 안 해. 그래서 아세틸코일까지 돼서 아세틸코일가 보시는 것처럼 구연산해로 들어가서 ATP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 몸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무슨 신호를 보냈냐면 야, 에너지 만들 필요가 없어. 왜요? 나는 하루 종일 움직이질 않거든. 나는 에너지를 안 써. 그리고 나는 밥도 엄청 많이 먹었어 지금. 군만두도 10개 먹었어. 나는 에너지를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 전화한다고요? 아세틸코에 전화해요. 너 밑으로 내려오지 마. 나 지금 움직일 것도 아니고 낮잠 잘 거고 밥도 많이 먹었어. ATP가 충분해. 그러면 아세틸코는 어떻게 할까요? 내려오지 않아요. 왜요? 자기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세틸코는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 방향을 틀어요. 위로 방향을 튼다는 것이 뭐예요? 지방산을 합성해요. 아까는 지방산을 베타산화했죠? 분해했죠? 이제는 뭐라고요? 아세틸코이가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서 지방산으로 합성해요. 이게 바로 생합성 대사예요. 이것이 바로 생합성 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산이 아세틸코이로 내려가다가 누군가 전달 신호, 전화가 와요.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뭐라고요? 그만하라고요. 여러분들 시장 보러 갔는데 집에서 전화 올 수가 있단 말이야. 자기야 그거 사오지 마. 왜? 내가 보니까 우리 그 창고에 많이 있어. 사오지 마.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는 도중에. 똑같단 말이에요. 아세틸코에도 밑으로 내려가려고 왔더니 에너지가 넘쳐나요. 주인이 게을러. 걷지도 않아. TV만 보고 있어. 그 말씀인 것처럼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산을 합성한다는 거. 지방산 합성할 때 무엇이 필요해? 여기서는 기질이 여기서 뭐죠? 아세틸코에죠. 그 중간 산물 갖고 중간에 방향을 틀어서 거대 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코에 가지고 지방산을 합성해요. 이럴 때 기질로 아세틸코에가 필요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필요할까요? 환원제가 필요해요. 접착제, 그것이 바로 NADPH. 그 접착제 가지고 붙인 다음에 서로 눌러주니까 힘이 있어요. 그래서 ATP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산을 만들고 뭐라고요? 지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틀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생합성 대사, 기질,
NADPH 환원제 5탄당 인산경로에서 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ATP를 사용해서 단백질, 핵산, 지방, 탄수화물을 합성합니다. 기질로는 굉장히 다양한 기질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질로는 피르부산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포도당 해당 과정에서 최종 산물이 피르부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르부산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ATP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르부산이 뭐라고요? 주인이 에너지가 풍부하다 그러면 피르부산이 도로 올라가요. 도로 올라간다는 게 바로 뭐라고요? 포도당을 만들어요. 힘들게 소화 과정을 거쳤지만, 힘들게 대사 과정을 거쳤지만 포도당이 피르부산이 됐지만 주인이 필요가 없대요. 피르부산을 대사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니면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죠? 피르부산을 더 이상 TCA 사이클로 보내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요?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꼭 식사하고 나서 뭐 하라고 그래? 운동하라고 그러고, 당뇨 환자 보고 많이 먹지 말으라는 이유가, 너무 많이 먹으면 뭐라고요? 그 포도당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도당 합성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피르부산은 아직 안 배웠지만 포도당 신생합성의 과정을 갈 수도 있어요. 옥살로 아세트산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틸코에랑 만나서 TCA 회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뭐라고요? 필요가 없대요. 에너지가 넘쳐난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옥살로 아세트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아직 안 배웠지만 포도당 신생합성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알파케토그루타레이트는 5탄소 케토산이라고 그랬죠. 알파케토그루타레이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아미노산 글루탐산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알파케토그루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주는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물론 무엇할 수도 있어요? TCA 회로를 계속 돌릴 수도 있어요. 이런 양수 겹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물질들이고, 이러한 물질들은 시험에 한 번씩은 단답으로 다 나왔다 이거죠. 피르부산을 답안지로 쓰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옥살로 아세트산도 시험에 쓰라는 것도 물론 있었고요. 아세틸코에도 있었고요. 유일하게 없었던 게 두 개가 있어요. 알파케토그루타르산, 숙시일코에. 이 두 가지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따라서 알파케토그루타레이트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죠. 생화학과에서는 항상 중간시험, 기말시험 문제 우스갯소리로 피르부산, 옥살로아에서는 알파케토그루타르산을 그냥 답안지에 문제도 안 보고 다 쓰면 빵점은 안 나온다.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답안에 꼭 피르부산과 옥살로아에서는 꼭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누구라고요? 알파케토그루타르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아세틸코에는 뭐 답안으로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 것처럼 아세틸코에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TCA 사이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누구랑 만나서? 옥살로아세산과 만나서.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애. 바로 지금 잠깐 여러분이 봐도 누굴 것 같아요? 에너지 레벨이에요. ATP가 결정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에너지가 넘치면, 주인이 게으르면 들어오지 마. 너 필요 없대. 그렇잖아요. 배가 부른데 음식하는 사람 없잖아요. 배가 고파야 음식을 빨리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에너지 소비가 넘쳐나는 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풀해가 안 되니까 도로 아세틸코에는 반대 길로 가요. 반대 길이 뭐예요? 지방산 합성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숙시일코에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 숙시일코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엇 만들 때 쓰일까요? 포피닌 링 만들 때 쓰이죠. 기억나나요? 숙시일코에, 포피닌 링. 포피닌 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클로로필의 골격 구조, 헤모글로빈의 골격 구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숙시일코에가 주는 탄소 골격으로 만드는 것이 클로로필의 골격 구조, 헤모글로빈의 골격 구조예요. 그래서 숙시일코에가 우리가 주로 어디서 와요? 호박에서 오잖아요. 숙시일코에가. 그래서 숙신산은 호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모들한테 이 호박죽을 자꾸 줬던 이유가 숙시일코에를 가지고 뭐라고요? 헤모글로빈의 골격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 예방하려고.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숫자가 많아지게 돼요. 호박산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호박죽이
몸에 좋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숙취해코에이가 많아서. 숙취해코에이 등이 사용돼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거대 분자 만들 때 환원제가 필요하고 ATP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ATP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ATP를 보편적으로 쓴다 그러면 되고요. 특별히 구분해서 굳이 공부를 하길 원한다면 생화학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에서는. 근데 생화학과 대학원에서는 물어보죠. 단백질 합성할 때 GTP를 쓰고요. 글리코겐 다당류 합성할 땐 UTP를 써요. 예, 근데 이게 구분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ATP가 전체적으로 합성에 사용이 돼요. 예, 그래서 GTP, UTP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영양교사에서 생화학 배울 때는 그냥 ATP가 다 쓰인다.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탄수화물 대사부터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